호주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이 호주 입국이 풀렸다는 소식과 함께 온몸에 코르티솔 호르몬이 막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초조해지고 가야 하나 말아야 될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민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제 입장, 그리고 2년 넘게 이민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감이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갈팡질팡하는 그 초조한 마음들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호주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짚어봅시다. 호주는 2020년 2월달에 입국 공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이전에 입국해서 학업을 시작하신 유학생들은 2020년 세메스터 1, 그러니까 즉 1학기가 마지막 학생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조차도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호주를 처음 와서 2020년도에 유학을 시작하시는 거면은 그 전에 미리 와서 숙소도 구하고 준비를 미리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닌 분들 있죠. 워킹이나 뭐 다른 학생 비자로 미리 와 계시던 분들은 이미 숙소도 있겠다, 다른 것도 준비돼 있으니까 한국 갔다가 학업 시작 직전에 먼저 딱 들어와서 시작해야지 했던 분들, 뒤늦게 들어오는데 입국이 막혀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2학년, 3학년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한국 잠시 갔다가 들어올랬는데 막혀서 학업이 아예 중단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2020년도 2월달 유학생들이 마지막이었고 입국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020년 7월 학기 입학이 없었고 2021년 2월 학기 없었고 2021년 7월 학기 없었고. 자, 보통 호주의 학업이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그럼 빠르게 졸업할 수 있는 2년 과정을 봅시다. 2020년 2월 학기 때 2년 과정을 시작하셨다면 2022년 올해 졸업을 하시겠죠? 자, 2020년 2월에 입국이 막혔기 때문에 올해 2022년 졸업생들부터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도 2020년 2월에 입학을 하신 분들은 좀 계실 거기 때문에 올해 딱 졸업을 했다 그러면 바로 영주권 도전합니까? 아니거든요. 졸업비자 받고 취업하고 경력 쌓아서 기술심사 받고 이런 과정이 또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 후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코비드로 인한 이민의 후폭풍들은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뭐 그래도 이민 준비하는 사람들 많다, 줄었다 해도 많다 하시는 분들은 많죠. 뭐 이게 뭐 줄다고 해서 100명도 안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더 많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업을 하고 똑똑똑 이민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줄어드는 시기가 올해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왕창 줄어들 거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호주 입국이 풀렸다니까 또 알아봐. 이민, 호주 이민 학생 비자 막 이렇게 찾아보면 게리스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와요. 와, 호주 입국 풀리니까 또 벌떼처럼 몰려가는구나. 와, 또 경쟁률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착각입니다. 호주 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차피 많다 해도 눈꼽만 칩니다. 제일 많은 게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습니다. 차이니즈입니다.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아시는 분 아실 거고 모르신 분들 제 영상 이거 참고 한번 해주세요. 코비드 기간 2년 동안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코비드 시즌 동안 거의 뭐 무기 빼고 전쟁을 하는 그런 레벨까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중국 사람들을 딱 막는 그런 제재는 가하지 않는데 중국 내에서 호주로의 입국을 조금 막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 유학 갔다 오면 취업이 좀 힘들게 된다거나, 언론에서 호주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다,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고 폭행도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막 과장을 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과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호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거죠. 압니다. 호주에 계신 분들 체감상 느껴지진 않아요. 작다 해도 그 나라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줄어들었다는 거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자, 이래서 유학업계 쪽으로 호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타격이 있습니다. 유학업계만 그런 게 아니겠죠. 입국이 아예 막혔었기 때문에 관광도 손실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워킹 홀리데이도 못 들어왔죠.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워킹하던 시절에는 워킹도 세금을 내고 7월달에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을 좀 받았어요. 근데 2016년도부터인가 워킹 세금은 나라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세금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워킹들이. 근데 이 워킹들이 안 들어왔죠. 워킹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로 막 들어오신 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그게 아예 없었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에 타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학업 후 이민을 도전하는 분들이 빈 공백이 분명히 2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드러날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입국이 풀렸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이 아닌 이상 아직까지는 취업비자도 많이는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겠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경력과 영어를
항상 준비해 놓으셨던 분들은 입국이 열리자마자 재빠르게 이미 들어오셨겠죠. 하지만 과연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호주 입국문을 바라만 보면서 내가 뭐 이렇게 호주 입국만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민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코비드 이전보다는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스폰 비자 쪽이죠. 그런 분들도 많이 줄었을 거란 말이죠. 일단 이 주간에서 제가 한번 던지고 갈게요. 그러니까 초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2년에서 3년은 이민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단 호주가 이민 정책을 이딴 식으로 그대로 끌고 갈 경우에,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현상들이에요. 지금 호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근데 호주 입장에서 봅시다. 자, 그럼 호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뭐가 필요한가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나라에서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1번 영주권자, 2번 유학생, 3번 워킹홀리데이, 4번 돈, 5번 돈, 6번 돈. 정답은 돈입니다. 돈이죠. 재정이죠. 호주가 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도, 유학생을 받는 것도, 관광객을 받는 것도, 워킹을 받는 것도 이 나라의 재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은 뭐와 함께 발표가 되죠? 재정 발표와 함께 이민 정책도 발표가 됩니다. 몇 명을 받겠다 올해는. 그래서 제가 지켜보자 영상 끝물이마다 제가 지켜보자 라고 드리는 말씀이, 이제 5, 6월 달에 2022년 2023년 회계년도 재정 발표가 날 텐데 그때 이민 정책이 발표가 될 거고, 뉴사우스웨일스 새로 당선된 총리 있죠, 도미닉 페로테트, 이 사람이 파격적인 이민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이민자들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영주권을 준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복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두 가지 기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이때까지 계속 말이 많았던 대로 이민자들 많이 받아야 된다, 그거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파격적인 이민 정책이 나오고 이민의 문턱이 확 낮아져서, 예전처럼 제가 처음에 호주 왔을 때 저는 그때 이민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 할걸, 졸업만 하면은, 학교 졸업만 하면은 그냥 영주권 계속 주는 거. 옛날에는 뉴질랜드에서 그냥 공항에서 영주권 받을래 말래 이렇게 했다는데, 한 20-30년 전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바라지도 않아, 그 정도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반대로 또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코비드 때 지원금이 엄청나게 나갔고 입국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주권을 지금 바로 이렇게 뿌린다면은 복지도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들이 필요한 거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뭐 제가 얘기를 듣고 또 찾아봤는데, 어떤 기자가 쓴 트위터에 앞으로 호주 이민법에서 189나 190,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준비해서 신청했을 때 인비테이션 나오면 바로 이민자가 되는, 영주권자가 되는 그런 비자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경력을 갖추고 491이나 494 이런 것처럼, 482처럼 3년 동안 일을 굴리고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영주권을 컨펌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봤었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갈까봐 조금 부정적인, 걱정이 되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후자로 가지는 않길 바라야겠죠. 저도 막 툭하면 호주 이민에 대해서 기사 찾아보고 하는 사람인데, 뭐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아요. 전자가 더 많아요. 찾아보면은 호주 입국 많이 풀릴 것이다, 이민자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이 보통 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업계 있죠. 그러니까 유학업계, 그리고 뭐 에이전시 이런 쪽 분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의 말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이 후자의 부정적인 견해를 쓴 글은 별로 없어. 근데 제가 이게 좀 더 커 보이는 게 제 성격 때문에, 제 성격이 좀 뭐라 해야 되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게 더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면서 5월달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몇 영상에서 비슷한 얘기지만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은 살다 보니 좋네? 영주권 받아볼까? 약간 카지노처럼, 이 비유가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관광 좋아요, 워킹 좋아요, 좋은 경험하고 한국 가서 자기 삶을 끌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알고도 나는 그래도 호주 이민을 하고 싶다, 좋다,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워킹을 왔는데 호주 뽕 맞아가지고 워킹 왔다가 학생 비자로 돌리신 분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어때요? 워킹 왔다가 너무 좋아서 학생 비자로 돌렸을 때 현실은 다르죠. 학비를 내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2년, 3년, 그 다음에 또 경력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진짜 긴 싸움이거든요. 젊은 날리고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그러다가 30대, 40대 돼가지고 한국 돌아가면 자,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한국이랑은 약간 달라요. 한국은 이민을 이렇게 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호주는 이민으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거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돼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사탕 발린 말만 하고 진짜 막말로 빨아먹을 것만 빨아먹고 버리는 식의 이민 정책이 나온다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이민에 대한 얘기 다음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라서 더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감사합니다.